오히려 엄청 경계하고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를 눈팅하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vs 시키면서 나는 요 방법과 요 방법 중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혹은 요 강사분은 요런 스타일이고 요 강사분은 요런 스타일인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은 요 강사분은 이것과 이것 중에 어떤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질문하거나. 오늘 말하게 될 두 가지는 뭐냐면요. 요 두 가지예요. 뭐 비문학 그 자체 공부법에 대해 관심이 아예 없었던 분들은 요 첫 번째 말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뭐 뜻까지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입급풀과 구조독해 요 두 가지는 첫째, 선택의 문제인가? 두 번째, 특정 강사의 스타일의 이름이 맞는가? 세 번째, 결국 우린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얘부터. 구독, 좋아요, 의미부터. 일반적으로 그입급풀이 의미하는 바 약간 일반적이고도 부정적 의미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읽고 그냥 풀어주는 수업. 그입급풀이 수업의 스타일을 의미하는 게 맞다면 그냥 읽고 그냥 설명해주는 수업이다 이거죠. 방법이나 체계나 무언가의 제시 없이 구체적인 뭔가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읽고 풀어준다고요. 약간 사후적 해설이나 풀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보면 맞겠죠. 그 수업 그입급풀이야 라고 말할 땐 좀 부정적인 의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의미도 있나? 네, 긍정적 의미도 있어요. 얘는 어떤 그냥 읽고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비문학 독해의 어떤 경지에 올랐을 때, 이런 의미는 뭐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가끔 글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린 결국 이러한 것들을 노력해서 그입급풀의 경지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혹은 그입급풀을 추구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그입급풀의 상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근데 오늘 vs 하기엔 이 의미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얘를 빼고 들어간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결국 그입급풀은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가 섞여있는 듯한 요 내용, 요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맞겠네요. 만약 그입급풀에 해당하는 국어 수업과 구조독해에 해당하는 국어 수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고민해야겠죠? 이 그입급풀의 수업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이런 게 없어요. 모순이나 충돌이 없다. 국어에서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일들인데 약간의 방법론이나 아니면 유형, 체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앞에 배운 내용과 뒤에 만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맞지 않는, 아예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입급풀의 수업이 존재한다면 그 수업은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 무조건 이래 라고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충돌될 게 없어요. 장점일 거고, 또 하나 약간 이게 느낌적인 느낌인데, 수능 국어의 본질은 결국 이거야. 약간 방법론에 많이 지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데, 수능 국어의 본질은 결국 그입급풀이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중요해. 이미지적으로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단점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없다고 느껴요. 혼자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약간 해설지가 잘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님? 독학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 그입급풀이라고 부르는 수업의 단점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 다음 구조독해. 구조독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글의 어떤 구조를 유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유형을 이름 붙여서 나누죠. 대표적인 유형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제와 해결, 영어로 하면 P&S, 질문과 답변 영어로 하면 Q&A가 되겠죠. 혹은 비교대조, 그 다음 과정, 요 정도.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유형은 이렇게 4개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유형을 나눠서 뭐 어쩌자는 것인가? 첫 번째 같이 하자는 건 앞 내용이 이러니까 뒤에 내용은 이럴 거야를 예측하면서 꽤나 능동적으로 읽자 하는 거고요. 또 이게 메인인데, 각 구조를 유형화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 유형에 따라서 이런 유형에는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봐야 돼. 혹은 이런 유형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해.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걸 약속하듯이 배워요. 배우면 그걸 그대로 해주는 것. 그게 구조독해에서 강조하는 어떤 내용이죠.
구조독해에 해당하는 수업이 있고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입장이라면 장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당연히 뭔가 배웠다고 느끼죠.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도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능동적인 독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과 약속된 행동 실제로 하게 되니까요. 단점,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느낌. 이건 구조독해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인데, 앞 내용으로 뒤 내용 예측하면 뭐? 뒤 내용이 어려워 죽겠는데 뭐 어쩌라고? 혹은 약속된 행동 했어. 근데 문제는 틀리는걸? 결과적으로 이 지문을 이해하냐 못하냐의 싸움인데 구조 나눠서 접근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느끼면서 약간 모순이나 충돌되는 지점을 좀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발견하면서 결과적으로 좀 신뢰를 잃을 수 있죠. 그럼 본질은 뭘까요? 첫 번째, 선택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왜냐? 비문학 독서 결국 읽고 문제 푸는 과정 전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 구조독해를 처음에 해주면 너무 좋죠. 앞 내용 가지고 뒷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능동적인 읽기를 해주면 너무 좋고요. 또 약속된 행동대로 해서 당황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도움 많이 되겠죠. 하지만 이 구조적인 지식만으로, 체계에 대한 지식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어요. 결국 잘 읽고 잘 푸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심지어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닌 게 보기 문제는 따로 해요. 사고력적인 측면이 분명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풀이법적인 측면, 뭐 지문 내용 파악과 기억적인 측면, 여러 가지들이 짬뽕돼서 언제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 그게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문제 풀이에 대한 노력은 또 따로 진행이 되어야 하죠. 선택의 문제일 리 없겠죠? 왜? 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강사별 스타일의 차이는 맞는가? 이건 맞아요. 근데 어떤 차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초반 강조 내용의 차이일 뿐이에요. 보면 예를 들어 구조독해 수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구조독해 내용 강조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요. 그럼 우리가 그이크풀 수업이라고 말하는 그 수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이크풀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단 구조적인 지식을 안내하는 건 전체에 포함되어 있겠죠. 결국 기승전 그이크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독해 수업은 처음에 무언가 엄청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시작을 해서 결국 그이크풀로 회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떤 것들을 많이 안내해주게 되냐면 태도 교정 혹은 행동 영역 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는 그 내용, 이걸 안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구체성을 띠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이크풀의 내용에서도 당연히 태도 교정 혹은 행동 영역의 내용은 언제나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강사별 스타일의 차이는 맞아요. 초반 강조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니까. 다만 이 강조가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결정 시 주의사항 뭐가 있냐? 첫 번째, 구조독해에 대한 맹신과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조독해 수업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일부 초반에 어떤 틀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그것만으로 전체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야, 다 될 것처럼 말하더니 쥐뿔 아무것도 안 되네 이러면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애초에 구조독해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안 하고 들어가야 얻는 것도 실제로 생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그리고 구조독해에 대한 과한 맹신 때문에 오히려 그이크풀 하는 그 수업들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다루는 내용인데 초반에 강조하냐 마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그리고 2번, 그 초반 강조 내용에 대한 주의인데요. 구조독해 내용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수업 내용 전체를 앞서 말한 구조 파악과 그거에 따른 행동들, 그런 걸로 모든 걸 풀 수 있는 지문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구조적인 지식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강조하는 그런 수업이 있다면 오히려 엄청 경계하고 조심하세요. 결국 비문학이라는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면 구조독해에 대한 맹신을 좀 버리고 그이크풀이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세요.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해서 그러는 거냐면 결과적인 마지막은 학생 스스로의 연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연습을 안 하고 수업만 듣고 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런 기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어 공부가 망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연습하면 오히려 요 수업들이 주는 것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스스로 공부를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같은 양을 매일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비문학 수업을 들으세요. 비문학 수업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구조독해를 배우면 다 할 수 있다던데 최악입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요 정도고요. 뭐 추가적으로 한다면 저는 이 구조독해와 그입급풀 뭐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저는 요 앞에 하나 더의 행동을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 제 채널의 비문학 수업 전체에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행동을 하나 더 알아가시면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지문을 쉽게 읽을 수 있으며 비문학 독서의 본질에 맞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꼭 제 영상을 보시라는 건 아니고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보시면 좋다 뭐 이 정도의 내용. 결국 요 세 가지를 조심해라. 구조독해와 그입급풀은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내용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